제가 82해를 살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82살이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저를 가끔 아프게 합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주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직장에서의 인정,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잘 됐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게 제 목표였고 저는 그 목표를 향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잠들어 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게 내가 열심히 사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고 그 위로가 맞는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66살이었을 때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회의 중이었는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이 얼마나 늦었는지 저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고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앉아서 식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왜 혼자 먹냐고 했더니 아내가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 이야기는 다음 날 아침에 들었는데 다행히 크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이었는데 병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냐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저도 그 이후로 몇 년은 거의 똑같이 살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생활 방식은 제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0이 됐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동네 모임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들이었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그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처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제가 살아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아빠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제가 바쁘다고 했던 기억들. 아내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건성으로 들었던 기억들. 작은 것들이었는데 그게 쌓이면 큰 것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큰아들이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들이 32살이었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좋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어떠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직업이 뭐냐, 집안은 어디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제가 진짜 해야 할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 잘 부탁한다 이 말을 왜 못했을까요? 그냥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던 거죠. 아들이 나중에 저한테 한 번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대단한 걸 해주려 했는데 저는 아버지랑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된 것을 쌓아왔구나. 돈을 쌓고 인정을 쌓고 직함을 쌓는 동안에 정작 내 아들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그냥 옆에 앉아있는 시간이었구나. 75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제주도에 갔습니다. 둘이서만 가는 여행은 결혼하고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어요. 신혼여행 이후로는 항상 애들과 같이 가거나 제가 출장을 겸해서 가거나 했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둘이서 천천히 걷기 위해 가는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바다 앞에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었어요. 흰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가슴이 이상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이 모습을 얼마나 봐왔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는 아내 옆에 가서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아내가 저를 올려다보더니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걸 기다렸다 라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야 왔냐 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82살이 되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처럼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정말로 알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아이들이랑 더 많이 놀아줘야지. 나중에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지. 나중에 부모님 더 자주 찾아가야지. 그런데 그 나중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제가 들었어야 할 이야기들, 함께 앉아 나눴어야 할 대화들이 이제는 영영 불가능해진 거니까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관계를 마치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요. 필요할 때 연락하고 도움이 될 때 가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관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관계는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맺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고 제 자신에게 살 때 비가 오는 날 같이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아빠 무릉덩이 밟아도 돼요? 라고 물었던 것. 아내가 제가 아팠을 때 새벽에 죽을 끓여서 가져오면서 아무 말 없이 제 이마를 짚어봤던 것. 제 어머니가 저 군대 보내는 날 대문 밖까지 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모퉁이를 돌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머니가 아직 서서 보고 계셨던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제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든이 돼서 보니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계약을 성사시킨 것, 어떤 상을 받은 것, 그런 것들은 기억은 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물어봤을 때 답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70이 넘으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먼저 가기 시작했어요. 군대 시절 제일 친했던 친구가 73세 갔고 대학교 동창이 76세 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슬픔 안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자주 만날 걸, 더 자주 전화할 걸 하는 생각들이요. 만날 때마다 그냥 헤어지면서 다음에 보자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있을 때는 그게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80이 됐을 때 우리 작은 딸이 저한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는데 어떤 큰 사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들이 5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를 예전과 다르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날 날씨를 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하루에서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전화하면 바쁘지 않으면 지금 좀 오래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다고 짧게 끊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오래 듣고 싶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 분들, 뭔가를 열심히 쫓고 있는 분들한테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 가끔은 멈추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그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거나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저도 평생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82살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어색함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하고 보내면 남는 건 후회입니다. 어떤 게 나은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화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그게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오늘 그 아이들 옆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82해를 살면서 봄을 82번 봤고 겨울도 82번 났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배운 건 인생은 큰 것들의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마신 커피 한 잔, 잡은 손 하나,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었던 시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이 됩니다. 저는 지금 후회가 없냐고요. 솔직히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회 때문에 남은 시간을 망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가 저한테 매일 아침 작은 것들에 집중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 후회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러 가십시오. 그 마음이 있을 때,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아직 여기 있을 때 하십시오. 저처럼 80이 넘어서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저는 김정수이고 82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